강물을 생각하려 한다. 구름을 생각하려 한다. 나는 소박하고 아담한 공백 속을, 정겨운 침묵 속을 그저 계속 달려가고 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그것은 여간 멋진 일이 아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2025년 7월 9일, 어느덧 7월 셀프 북코칭 첫 번째 수요 나눔 시간입니다. 7월의 책은 너무나 유명한 소설가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라는 책으로 우리는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이 책 읽으시면서 어떤 영감을 얻고 계신가요? 사실은 이 책을 선정하면서 스페셜 미션으로 제가 보통은 2, 3일에 하나씩 소소한 이벤트를 드리곤 했는데 이번에는 큼직하게 3주 동안 스페셜 미션으로 걷거나 달리는 것을 제안 드렸었는데요. 그것을 제안 드린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키가 끊임없이 앞으로 본인의 몸을 나아가는 여정을 공유하니까요.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경험을 동시에 전인적으로 하면 어떨까라는 관점에서 제안 드린 거였어요. 채팅방에서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많은 멤버들이 본인만의 속도로, 본인만의 방식으로 이제 업로드해 주고 계시잖아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그 관련해서도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신가요? 저의 전제는 러닝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였던 거 기억하시죠? 달리지 않으셔도 됩니다. 걸으셔도 되고요. 그저 신발을 신고 문 밖으로 나가보는 경험 자체, 나라는 존재를 앞으로 go forward 하는 것처럼 앞으로 그저 나아가게 하는 경험만이라도 여러분들의 7월에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오늘은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같이 읽었던 범위를 돌아보면서 저에게 좀 인상적이었던 부분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좀 책을 같이 보면서 살펴볼까요? 책을 펼치시면 첫 번째 서문이 먼저 나옵니다. 네, 서문 쭉 보시면요. 제가 이 부분 관련해서 같이 읽어드릴게요. 선택 사항으로서의 고통. 진정한 신사는 헤어진 여자와 이미 납부해버린 세금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는 격언이 있다라고 하는 말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그 말은 내가 방금 적당히 만들어낸 말이다. 미안합니다. 그러나 만약 그와 같은 말이 실제로 있다고 한다면 건강법은 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 역시 신사의 조건 중 하나가 될지도 모른다. 확실히 진정한 신사는 자신의 건강법에 대해 여러 사람 앞에서 주저리주저리 떠벌리지는 않을 것이라고 느껴진다. 물론 누구나 알고 있듯이 나는 진짜 신사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걸 일일이 마음에 두지도 않지만 그래도 역시 이런 책을 쓰는 것은 어쩐지 멋쩍은 일이라는 느낌도 든다. 그러나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송구스럽지만 이것은 달리는 이야기에 관한 책이지 건강법에 관한 책은 아니다. 나는 여기서 자, 모두 함께 매일 달리기를 해서 건강해집시다. 와 같은 주장을 떠벌리고 싶은 건 아니다. 어디까지나 나라는 인간에게 있어 계속 달린다는 것이 어떤 의미였을까 하고 생각하거나 자문자답하고 있을 뿐이다. 서머셋 몸은 어떤 면도의 방법에도 철학이 있다라고 쓰고 있다.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도 매일매일 계속하고 있으면 거기에 뭔가 관조와 같은 것이 우러난다는 말이라고 생각된다. 나도 몸의 주장에 진심으로 찬성하고 싶다. 그러니까 글 쓰는 사람으로서 또 달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달리는 것에 관한 개인적인 조촐한 문장을 쓰고 활자의 형태로
발표한다고 해도 그다지 도리에 어긋난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무슨 일에나 품을 들이는 성격이라고 해야 할까? 나는 글자로 써보지 않으면 어떤 사물에 대해서 제대로 생각하기 어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나 자신이 달리는 의미를 찾기 위해 손을 움직여서 이와 같은 문장을 직접 써보지 않을 수 없었다. 네, 서문에서 하루키는 고백해요. 약간 겸연쩍은 에너지도 느껴지는 것 같아요. 뭐 달리기를 예찬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단지 달리는 소설가로서 내가 경험한 달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라고 서문에서 고백합니다. 네, 맞아요. 이 책 제목 말 그대로예요. 달리기를 말할 때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말 그대로 하루키가 달리기를 경험하면서 누군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들이 순차적으로 담겨 있어요. 읽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굉장히 담백하게 본인의 경험담을 나누고 있죠. 이번 한 주간 읽었던 부분은 1장에서 3장 초반부까지였습니다. 같이 한번 그럼 책 내용을 좀 더 살펴볼까요? 1장의 제목은요. 누가 믹재거를 비웃을 수 있겠는가라는 지점입니다. 먼저 같이 읽어드리고 싶은 부분은 18쪽이에요. 18쪽 부분을 같이 읽어볼게요. 중간 두 번째 문단입니다. 하와이로 온 이후에도 매일 거르지 않고 계속 달리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루도 쉬지 않고 달리는 생활을 다시 시작한 지 이제 곧 2달 반이 된다. 오늘 아침은 러빙 스푼풀의 데이드림과 험스 오브 더 러빙 스푼풀 이 두 장의 앨범을 합쳐 녹음한 MD를 워크맨에 넣고 그 음악을 들으면서 1시간 10분 동안 달렸다. 강한 인내심으로 거리를 쌓아가고 있는 시기인 까닭에 지금 당장은 시간은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저 묵묵히 시간을 들여 거리를 뛰어간다. 빨리 달리고 싶다고 느껴지면 나름대로 스피드도 올리지만 설령 속도를 올린다 해도 그 달리는 시간을 짧게 해서 몸이 기분 좋은 상태 그대로 내일까지 유지되도록 힘쓴다. 장편 소설을 쓰고 있을 때와 똑같은 요령이다. 더 쓸만하다고 생각될 때 과감하게 펜을 놓는다. 그렇게 하면 다음날 집필을 시작할 때 편해진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도 아마 비슷한 이야기를 썼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다. 계속 하는 것, 리듬을 단절하지 않는 것. 장기적인 작업을 하는 데에는 그것이 중요하다. 일단 리듬이 설정되어지기만 하면 그 뒤는 어떻게든 풀려나간다. 그러나 탄력을 받은 바퀴가 일정한 속도로 확실하게 돌아가기 시작할 때까지는 계속 가속하는 힘을 멈추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아무리 주의를 기울인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본인이 원하는 것이 있을 때, 그것이 가속이 붙을 때까지는 꾸준히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루키는 이야기합니다. 전 사실 유튜브에서 하루키 관련해서 왜 이렇게 플레이리스트들이 많이 만들어져 있지? 라는 것을 예전에 궁금해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번 책 읽으면서 단박에 궁금증이 사라졌습니다. 네, 하루키가 언급한 앨범들이 있더라고요. 지금 이 구간에서 나왔던 러빙 그 스푼풀의 앨범들도 제가 채팅창에 공유 드렸었죠. 들어보니까 몇몇 멤버들은 그렇게도 써주셨는데 좀 같이 뛰는 느낌? 그때 하루키가 어떤 음악을 들으면서 뛰었는가라는 느낌까지 좀 받는 그런 경험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이긴 한데, 에세이긴 한데, 약간 음악도 같이 소개받는 기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오늘 나누고 싶었던 부분 중에 제가 나름 방점을 또 찍고 싶은 페이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다음은 25쪽입니다. 25쪽 위에서 여섯째 줄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마라톤 풀코스를 달려보면 알게 되지만 레이스에서 특정한 누군가에게 이기든 지든 그런 것은 러너에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우승을 목표로 뛰는 인류 선수라면 눈앞의 라이벌을 이기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되겠지만 일반의 러너에게 개인적인 승패는 큰 문제거리가 되지 않는다. 물론 저 녀석한테 지고 싶지 않다는 동기를 갖고 달리는 사람도 덜어 있을지 모르고 그것은 나름대로 연습할 때 자극이 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어떤 특정한 라이벌이 어떤 사정으로든 그 레이스에 참가할 수 없게 되고 그래서 레이스의 동기가 소멸, 반감 해버리게 되면 러너로서 오래 지속하기 어렵다. 대부분의 일반적인 러너는 이번에는 이 정도 시간으로 달리자라고 미리 개인적 목표를 정해 레이스에 임한다. 그 시간 안에 달릴 수 있다면 그 또는 그녀는 뭔가를 달성했다고 할 수 있으며 만약 그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뭔가를 달성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된다. 만약 시간 내에 달리지 못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한도 내에서 실력을 발휘했다는 만족감이라든가 다음 레이스로 이어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면 또 뭔가 큰 발견 같은 것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하나의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끝까지 달리고 나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이 장거리 러너에서 중요한 기준이 된다. 오로지 그러니까 기준을 자기 자신으로부터 둔다라는 것이 러너의 굉장히 중요한 점이다라고 하루키 얘기하고 있어요. 누군가를 의식해서 시작한 러너와 오로지 본인만의 개인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 그 사이에서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이 표현 같아요. 26쪽의 넷째 줄에 있는 거요. 끝까지 달리고 나서 자신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자부심, 이것이 오로지 행동하는 것의 기준이 된다고 하루키는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에 있어서 바로 옆 페이지 27쪽을 보면요. 그것에 대한 부가 설명이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달린다는 것은 나에게 있어 유익한 운동인 동시에 유효한 메타포이기도 하다. 나는 매일매일 달리면서 또는 마라톤 경기를 거듭하면서 목표 달성의 기준치를 조금씩 높여가며 그것을 달성하는 데 따라 나 자신의 향상을 도모해 나갔다. 적어도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두고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 매일매일 노력해왔다. 나는 물론 대단한 마라톤 주자는 아니다. 주자로서는 극히 평범한, 오히려 그저 평범한 주자라고 할 만한 그런 수준이다. 그러나 그건 전혀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어제의 자신이 지닌 약점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장거리 달리기에 있어서 이겨내야 할 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과거의 자기 자신을 이겨내는 삶에 대해서 하루키는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이 본인이 사랑하는 달리기라는 행위에서 투영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요즘의 삶에서 과거의 어떤 자기 자신과 마주해 가고 계세요? 음, 한번 생각해 볼 법하죠? 책 중간중간에 하루키의 실제 달리는 사진들을 보면은 더 이 책 내용에 몰입되는 것 같아요. 이것에 대해서, 하루키가
달리기를 이야기하면서 사실 또 다른 얘기 중에 하나가 자신의 모습, 있는 그대로 모습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해요. 읽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난 좀 품이 드는 성격이다. 나는 좀 사람들하고 있는 게 아니라 혼자 있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런 고백들을 하는데요. 이것에 있어서 많이 알려진 것처럼 하루키가 20대 중반에 재즈 클럽을 경영했던 이야기가 나와요. 제2장에 해당하는데요. 페이지는 50쪽 부근에서 언급됩니다.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50쪽을 보면요. 아래쪽에 주위에 적혀 있는 부분 같이 읽어볼게요. 주위에 많은 사람들은 그런 취미로나 하는 것 같은 장사가 잘 될 리 없고 세상 물정 모르는 나에게 경영의 재능 같은 게 있을 리 없다고 짐작했던 것 같지만 그 예측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솔직히 말해서 나에게 특별히 경영의 재능이 있을 거라고는 나 역시도 생각하지 않는다. 실패하면 다시 일어설 길이 없었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노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뿐이다. 부지런하고 참을성이 강한 체력이 있다는 것만이 예나 지금이나 나의 유일한 장점인 것이다. 네. 하루키가 이제 대학 시절에 이제 끝 무렵에 시작했던 재즈 클럽 경영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거 어려워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기 좋게 본인은 최선을 다해서 정말 끝이 없다는 생각으로 최선을 다해서 해낸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은근 또 성공해요. 그래서 빚냈던 것도 어느 정도 갚은 이야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하루키는 재즈 클럽 사장님이 아니잖아요. 결국 소설가가 되는 운명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여러 다른 자기계발서나 에세이에서 이야기 나오곤 했어요. 이걸 좀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소설가가 되었는지. 52쪽입니다. 그러니까 재즈클럽 하면서 어느덧 이제 30대를 맞이하려고 하는 거예요. 젊은이라고 볼 수도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지점에 일어난 일입니다. 52쪽 위에서 다섯째 줄에 있어요. 읽어드릴게요. 소설을 쓰자고 생각을 하게 된 날짜를 정확히 기억해낼 수 있다. 1978년 4월 1일 오후 1시 반 전후였다. 그날 진구구장의 외야석에서 나는 혼자 맥주를 마시면서 야구를 관전하고 있었다. 진구구장은 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서 금방 걸어갈 수 있는 곳에 있어서 나는 그 당시부터 꽤 열성적인 야쿠르트 스왈로스의 팬이었다. 하늘에는 구름 한 점 없고 봄바람은 따뜻하게 스쳐 지나가는 더 바랄 것 없는 아주 기분 좋은 봄날의 하루였다. 그 잔디 위에 누워서 차가운 맥주를 홀짝거리며 때때로 하늘을 올려다보면서 느긋하게 경기를 관람하고 있었다. 그리고 1회 말 선두 타자인 데이브 힐튼 이 좌측 방향으로 안타를 쳤다. 배트가 강속구를 정확히 맞추어 때리는 날카로운 소리가 구장에 울려 퍼졌다. 힐튼은 재빠르게 일루 베이스를 돌아서 여유 있게 이루를 밟았다. 내가 그렇지 소설을 써보자 라는 생각을 떠올린 것은 바로 그 순간의 일이다. 맑게 갠 하늘과 이제 막 푸른 빛을 띠기 시작한 새 잔디의 감촉과 배트의 경쾌한 소리를 나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그때 하늘에서 뭔가가 조용히 춤추듯 내려왔는데 나는 그것을 확실하게 받아들였던 것이다. 네, 전혀 개연성 없죠. 그러니까 야구 배트 띵 하고 날아갔는데 일루에서 이를 막 뛰고 있는데 그걸 보다가 갑자기 하늘에서 조용히 춤추듯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왔대요. 소설을 써볼까? 그렇지, 소설을 써보자. 그 길로 돌아오면서 하루키는 바로 서점에 들어가서 원고 용지 한 뭉치와 1,000엔 정도의 세일러 만년필을 사왔대요. 고백하건대 참으로 조촐한 자본 투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이건 놀라운 것 같아요. 음, 자기 자신이 그냥 일상 속에서 예측하지 못했는데 그냥 내 머릿속에 가슴속에 툭 들어온 생각. 이래야겠다. 이걸 해봐야겠다. 어디서 출발했는지 모를 그 생각과 메시지를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은 하루키가 가진 운명을 받아들이는 엄청 큰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에 있어서는 뭐 동시성을 언급한다거나 개성화나 자기 실현을 얘기하는 많은 책에서 이 하루키 예시를 들어요. 어떠한 본인이 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막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냥 어느 순간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어왔고 그 목소리에 따라가는 용기를 가진 자가 맞이하게 되는 삶의 멋진 장면들에 대해서 많이 언급되는 예시죠. 그렇게 하루키는 소설가가 되는 걸 받아들여요. 소설가가 되는 삶은 굉장히 무척 만족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재즈 클럽 할 때는 어쨌든 사람을 상대하는 일이니까 굉장히 사람을 많이 만나야 하기도 했고, 재즈 클럽 자체가 이렇게 밤에 좀 운영되니까 막 새벽 넘어서까지 장표 정리하고 하다 보면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지 못했는데, 이 소설가가 됨으로써 본인이 사랑하는 삶의 요건들을 많이 채울 수 있었다라고 하루키는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서 64쪽에 보면요. 굉장히 본인이 소설가로서의 삶이 만족스럽다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64쪽 아래쪽에 볼까요? 그렇게 해서 아침 5시 전에 일어나 밤 10시 전에 잔다고 하는 간소하면서도 규칙적인 생활이 시작되었다. 하루를 통틀어 가장 활동하기 좋은 시간대라는 것은 물론 사람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경우 그것은 이른 아침에 몇 시간이다. 그 시간에 에너지를 집중해서 중요한 일을 끝내버린다. 그 뒤의 시간은 운동을 하거나 잡무를 처리하거나 그다지 집중을 필요로 하지 않는 일들을 처리해 나간다. 해가 지면 느긋하게 지내며 더 이상 일은 하지 않는다. 대체로 이런 패턴으로 오늘날까지 매일의 생활을 하고 있다. 굉장히 만족스러워 보이죠. 본인이 좋아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에 있어서 엄청 흡족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에 있어서 본인이 경험한 후에 우리에게 권고하는 부분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본인이 이렇게 꾸준히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본인만의 스타일을 만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우선순위라는 표현을 의외로 또 하루키가 꺼냅니다. 65쪽의 중반 아래쪽에 적혀 있는 표현입니다. 내 생각에는 정말로 젊은 시기를 별도로 치면 인생에는 아무래도 우선순위라는 것이 필요하다.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해 가야 할 것인가 하는 순번을 매기는 것이다. 어느 나이까지 그와 같은 시스템을 자기 안에 확실하게 확립해 놓지 않으면 인생은 초점을 잃고 뒤죽박죽이 되어버린다.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인간관계는 특정한 누군가와의 사이라기보다 불특정 다수인 독자와의 사이에 구축되어야 할 것이었다. 내가 생활의 기반을 안정시키고 지필에 몰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조금이라도 질 높은 작품을 완성해 가는 것을 많은 독자들은 분명 환영해 줄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소설가로서의 나의 책무이며 최우선 사항이 아닐까? 네. 그러니까 하루키는 굉장히 심플한 삶을 구축하되 그 안에서 자신에게 제일 중요한 우선순위인 것을 앞에 두고 예를 들면 하루키에게는 글 쓰는 거겠죠? 그걸 제일 앞단에 두고 소설가로서 필요한 어떤 체력 그리고 자신만의 고유한 그 시간을 갖는 행위를 달리기로 세팅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하루키가 달리기를 세팅하고 소설가로서의 직업을 새로 맞이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얼마 전에 읽으셨을 제3장으로 넘어갑니다. 제3장 제목은 한여름에 아테네에서 최초로 42km를 달리다. 어떤 인터뷰 의뢰가 들어와서 그것에 임하는 하루키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다음 수요 나눔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때쯤에 제3장에서 이제 이야기 나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루키의 건강 추천 뭐 에세이 아닌데도 이 달리기를 함으로써 본인에게 너무 좋았던 지점에 대해서 담백하게 담아냅니다. 좀 귀여운 고백 같았어요. 83쪽 중반부에 이렇게 적혀 있거든요. 체중도 순조롭게 줄고 얼굴 모습도 약간 말끔해졌다. 자기 몸이 이렇게 변화해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좋은 일이다. 다만 젊었을 때보다는 변화에 시간이 걸린다. 젊었을 때 한 달 반이면 가능했던 일이 3개월이 걸리게 된다. 어, 운동량가 달성된 일의 효율도 눈에 띄게 나빠진다. 그러나 그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체념하고 손에 넣을 수 있는 것만으로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것이 인생의 원칙이며 그 효율의 좋고 나쁨이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닌 것이다. 그런데 내가 다니고 있는 도쿄의 체육관에는 근육은 붙기 어렵고 빠지기는 쉽다. 군살은 붙기 쉽고 빠지기는 어렵다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다. 결국은 달리기 하면서 본인의 어떤 몸이 변화했던 경험담을 이렇게 중간중간 고백해요. 1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달리기 하자마자 한 3kg 정도 감량이 되었는데, 문득 본인이 생각했대요. 그리고 우리 독자 보고 상상해 보라고 해요. 마트에 가서 3kg치 뭐 고기를 사서 집에 그 들고 들어오는 것을, 이렇게 돌아오는 것을 상상해 보라. 얼마나 손끝이 무거울지. 그걸 여러분들의 몸에 달고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라. 이러면서 하루키가 또 몸의 변화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거든요. 하루키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달리기를 통해서 본인이 만족할 만한 어떤 상태에 도달했구나라는 것을 저도 읽으면서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오늘 수요는 첫 번째 시간 쭉 1, 2, 3장 우리 같이 읽었던 내용을 나눠드렸는데요. 어떤 부분에 좀 꽂혀 계신가요? 그럼 오늘의 또 셀프 코칭 질문을 공유 드릴게요. 책에서 이런 표현이 나왔거든요. 음, 26쪽에 있어요. 동기는 자신 안에 조용히 확실하게 존재하는 것으로서 외부에서 어떤 형태나 기준을 찾아야 할 일은 아니다. 27쪽. 어제의 자신이 지닌 약점을 조금이라도 극복해 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장거리 달리기에 있어서 이겨내야 할 상대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과거의 자기 자신이기 때문이다. 네, 여러분들에게 질문으로 드리면 이렇게 돼요. 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시간이 좀 더디게 걸리더라도 여러분이 좀 이겨내 보고 싶은 과거의 나 자신은 무엇에 대한 걸까요? 여러분들은 어제 여러분이 지닌 약점 중에 조금이라도 극복해 본다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 극복해 보고 싶으신가요? 네, 이번 주도 이 질문에 대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하루키가 끊임없이 자신의 약점, 과거의 자기 자신을 조금씩 마주하고 넘어서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한번 댓글로 선언해 보시고 한 주 동안 다른 세상이나 타인이 기준이 아니라 오직 어제의 나, 내가 더디더라도 극복해 보고 싶은, 변화하고 싶은 나의 어떤 지점을 10m 나아가고 싶다면 뭐 1cm라도 50cm라도 반보라도 그 방향으로 조금 더 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도 수요 나눔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다음 주 수요일에 수요 나눔으로 또 인사드릴게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